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12월 12일이고 저는 윌입니다.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성장주가 이제는 그 어, 이제 성장주로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대에는 저기 가치주, 즉 밸류에이션 주식으로 간다는 이런 얘기를 했고, 그에 따라서 한번 ETF를 구성해 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지난 10년간이 뭐 성장주가 한 75%, 포트폴리오의 75% 정도 뭐 가져가는 그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짰었으면 아주 성과가 좋았겠지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갔지만 앞으로는 이 정도가 아니고 이보다 더 작은 어, 퍼센트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고 그런 분위기가 이제 내년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ETF는 이제 12월 11일 날 얘기했으니까 지난번 영상에서 오늘은 그런 식으로 이제 성장주가 가치주로 좀 갈 거래 아니면은 소외됐던 가치주가 앞으로 올라갈 거래 이렇게 아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론적 배경을 좀 아시면 그러면 다음에 또 그런 게 오면 이제 그 기억에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그로스 스탁이 어, 소외되었던 뭐 중소 기업들 아니면 이 가치주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왜 오는지 아니면 지역적으로 선진국에서 이머징으로 왜 가는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아티클을 하나 소개해서 어, 우리가 뭐 간단하게나마 이제 이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기억이 오래 가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지난 10년을 이끌어온 이 SPY 그러면 S&P 500를 추종하는 ETF죠. 여기서 탑 13을 했는데 탑 12에다가 플러스 테슬라를 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제 탑 13이 지난 10년 동안 그래도 미국 시장을 대표해서 이 증시를 이끌어온 그런 기업들의 주식이 될 건데요.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것을 뭐 좀 비중을 축소하진 않겠지만 새로 이제 추가해서 비중을 높이는 데는 좀 더 이렇게 소극적이 되겠죠. 앞으로 내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될 건지를 좀 고려해 보기 위해서 그에 따른 이제 이런 기본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그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기회를 못 가졌던 분들, 즉 이런 이 상위의 10%에 해당되는 뭐 이런 상위 25%에 해당되는 그런 주식들을 담지 못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런 이 밸류에이션 스탁으로 옮겨갈 때 오히려 좀 지금 이 앞에 시장을 이끌어왔던 이런 주식들을 오히려 이 담기에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어떤 걸 먼저 담아야 될지 만약에 조정이 온다 그러면은 나는 뭐 빅5가 없어요. 뭐 이런 분들은 어느 것부터 담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고민스럽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려 그러면 현재 주가를 알아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지금 그 회사의 가치, 밸류에이션도 알아야 되고,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이 앞으로 12개월 뒤에는 이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에버리지 프라이스 타겟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봐야 될 거기 때문에 그것도 소개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ETF,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에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ETF 세 가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보시면 이제 기사 내용인데요. 기사 내용에서는 어, 여기 하나의 큰 이유가 있죠. 그로스 스탁이 이제 아웃퍼폼 했는데 아주 잘 나갔다는 얘기죠. 지난 10년 동안. 그렇지만 이제는 바뀔 차례라고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적으신 분이 이 스티브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영국 런던에서 사시는 분이라서 이제
약간 여기 보시면은 티크가 좀 다른 경우가 나옵니다. 왜냐하면 영국식으로 자기네에서 나오는 티크를 쓰기 때문에 아무튼 뭐 별 관계는 없으니까 그게. 그래서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. 어, 여기 보시면 예, 여기 보시면 어, 어, 여기 month of November니까 11월 달이죠. 11월 달에 S&P 500 그로스가 9.5% 성장했고요. 그 다음에 S&P 500 밸류는 12.59% 성장했습니다. 그래서 밸류가 그로스보다 성장이 더 많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그 러셀 2000 이건 이제 미국의 중소기업이죠. 중소기업은 18.29%이기 때문에 러셀 2000이 오히려 S&P 500 밸류보다도 더 성장 실적이 좋았죠. 그 다음에 MSCI의 이머징 마켓은 그전에는 좀 더 낮은 수치였는데 지금 11월 달에는 7.73% 성장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보다는 더 높은 높은 퍼센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 자, 또 여기 또 이어서 계속 기사를 같이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면요. 여기 보시면 이 2010년도 11월부터 2020년도 11월까지 이를 S&P 500 밸류 인덱스는 190% 성장했고요. 러셀 2000 같은 경우 중소형 기업이죠. 189% 성장한 반면에 S&P 500 그로스는 365% 성장했다는 겁니다. 앞에 보신 것처럼 이 그로스 스탁이 아주 성과가 좋았다. 이 얘기를 수치로 보여드리는 것으로 한 얼마나 될까요? 한 뭐 여기가 190이니까 따지면은 270% 170% 정도 더 많이 성장주가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수치상으로 한번 봤습니다.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는 이 그로스 쪽의 이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뭐 한 60% 이상은 되었으면 아주 혜택이 컸겠지요. 그래서 그 얘기였고요. 다음으로는 여기 보시면 이게 nominal GDP 그로스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뭐 nominal GDP 그로스. 그래서 nominal GDP 그로스가 4% 이하일 때, 4% 이상일 때를 표시하는 건데요. GDP는 뭐 국내 총 생산량이지 않습니까? 그리고 nominal이라고 붙이면 명목입니다. 그래서 명목이란 것은 GDP가 있고요. GDP 더하기 인플레이션, 인플레이션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게 명목상 GDP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GDP 더하기 인플레이션, 보통 인플레이션이 뭐 2%가 보통 평균인데 지금은 뭐 디플레이션이라 그러죠. 2% 이하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올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때문에 일을 못하니까 생산한 게 없죠. 그래서 GDP도 마이너스라고 하고 잘 방어했다는 한국도 뭐 마이너스 1%대라고 하니까 많은 선진국들은 그보다 더 못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은 명목 GDP가 마이너스 4% 이하인 때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자 이제 이걸 좀 지우고요.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. 여기 명목 GDP가 4% 이하일 때와 4% 이상일 때 어떤 다른 점이 있냐고 보면은 4% 이하에 해당될 때는 이 그로스가 성장이 좋다는 것입니다. 그로스 마이너스 밸류죠. 그래서 그로스 마이너스 밸류의 차이가 4.9% 차이가 나고요. 그 다음에 그로스 마이너스 스몰 캡 하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러셀 2000 같은 거죠. 3.9%. 그래서 한 4, 5% 정도 그로스가 더 많이 성장한다는 겁니다. 이 밸류 주식이나 스몰 캡보다. 그리고 이 그로스가 이머징 마켓에 비해서는 4.3% 더 많이 성장하는 것입니다. 그런 반면에 이
명목상 GDP가 4% 이상으로 되면, 즉 GDP가 있고, 그 다음에 명목상 보통 인플레이션이 2% 되는데,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, 그 다음에 GDP도 올라가고 되면, 그러면 합쳐서 4% 이상이 되면, 그럴 경우에는 그로스 마이너스 밸류를 하면은 0%, 그로스나 밸류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. 근데 이때 다른 점은 그로스는 보통 배당이 없는데 밸류 스탁들은 가치주들은 배당을 주지 않습니까? 그래서 내년에는 배당을 주는 게 더 많이 선호할 거다. 이런 얘기고요. 그런 거를 다 아는 전문가들, 워렌 버핏이나 레이 달리오 이런 분들은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주는 의학 제약주 이런 데 투자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이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이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배당도 주는 생필품에 관계된 회사들을 더 담지 않았습니까? 지난번 13F에서 그런 게 이제 이런 대가들이 움직인 원인이 되는 거죠. 왜냐하면 그로스와 밸류가 별 차이가 없을 때는 배당을 주는 게 더 낫잖아요. 그리고 두 번째 이 밸류 그로스하고 그 다음에 그로스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스몰 캡 러셀 2000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때는 스몰 캡이 더 많이 러셀 2000 같은 것이 1% 정도 더 수익이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내년에는 점점 더 작은 중소기업 쪽에 그런 눈을 돌려야 된다. 이 얘기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그로스하고 이머징 마켓 따지면 이머징 마켓이 그러니까 그로스 마이너스 이머징이니까요. 다르게 얘기하면 이머징이 5.9% 정도 더 좋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이머징으로 가야 된다.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이익이 많은 게 이머징 마켓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머징 마켓의 비중을 더 많이 올려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기준이 명목 GDP였다는 거,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얘기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는 척 한다고 얘기하겠죠. 자,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거는 이 OECD에서 하는 생산자 가격 표시고요. 그 다음에 이 물건을 보내면 그 shipping price가 있지 않습니까? 그 운임료, 이 운임료는 저기 중국 상하이의 것을 가져왔는데요. 여기 보시면 블루가 저기 운송료고요. 그 다음에 뭐 오렌지색이 생산자 가격입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지금 보시면 여기 운임이 거의 한 50에 가 있죠. 한 50 정도에 지금 현재 가 있는데,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생산자 가격은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가깝게 좀 가고 있는 중이죠.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현재 상황인데,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운임이 성장하는 것이 지금 50대인데 보통 운임이 한 15% 정도 운임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면 이 GDP 아니 인플레이션 있죠. 인플레이션이 0.1% 정도 증가합니다. 그래서 그 말은 여기 보시면 좀 지우고 할게요. 자, 이제 좀 지우고 예,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한 50 정도인데 계산하기 편하게 이제 좀 지나고 나서 60까지 올라갔다고 치고요. 계산이 편하니까. 그러면은 15% 운임이 증가하는데 인플레이션은 0.1%. 왜냐면 운임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물값이 올라가는 거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0.1% 증가하니까 만약에 이제 운임이 60%까지 증가했다라고 치면 그러면은 0.4%의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GDP 플러스 인플레이션 하면은 명목 GDP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명목 GDP가 내년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4% 이상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.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그로스에서
중소기업,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으로 투자의 이제 포트폴리오 포션을 좀 늘려야 된다. 이런 이제 이론적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. 자, 여기까지 이제 그 이제 어제 했던 얘기와 이어서 이런 이코노미스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이제 얻은 결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고요.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잘 나갔던 탑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? 지난 10년 동안 잘 나갔던 기업, 물론 뭐 성장주 위주지만 저는 여기서는 이제 SPY, SPY의 탑 12에다가 그 다음에 테슬라를 하나 가져와서 13개 기업의 이 가격, 그 다음에 가치, 그 다음에 12개월 타겟 프라이스 이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자 먼저 여기 보실 것이 이 그 가게 주식 그 회사의 그 밸류에이션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너무 어렵다고도 하고 배운 사람들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 저같이 안 배운 사람들은 그냥 보고 하면 되니까 너무 쉬운데 하여튼 전문가들은 어렵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제가 쓴 것은 트래피스란 회사가 한 125개의 밸류 회사들의 밸류를 측정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트래비스 말고는 그 모닝스타라고도 들어보셨을 겁니다. 이런 회사들이 이거 밸류에이션 하는 유명한 회사들인데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한 거는 트래비스 쪽을 갖고 왔고요. 밸류에이션 쪽은. 그 다음에 탑 랭크스에서 하는 여기서 이제 리서치에서 나오는 애널리스트 정보를 모아서 이제 나오는 거죠. 평균 타겟 프라이스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12개월 뒤에 는 이 주식이 이 정도 가격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애널리스트의 그 가격들을 다 모아서 평균 낸 것이죠.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보시면 먼저 이제 보실 것은 먼저 보시는 것은 이 애플입니다. 애플은 현재 가격이 122불 41센트인데 이 트래피스에서 매긴 그 밸류에이션으로는 99.92달러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저기 밸류에이션 가격보다 높죠. 그래서 이제 오브 밸류 됐다는 거죠. 고평가되어 있고 그렇지만 고평가되어 있으면 1년 뒤에 가격이 더 싸져야 되지 않습니까? 그렇지만 애플에는 팬심이 있죠. 제가 이제 미국 살면서 느끼는 게 한국 사람들 뭐 삼성이 웬만하면 뭐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? 뭐 무슨 일을 해도 삼성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애플은 무너지는 일이 없을 거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애플이 뭐 물건을 만들면 그거는 미국을 대표하는 상품이라서 꼭 사야 돼 뭐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삼성 물건을 사면 그게 뭐 애국하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애플을 사면 좀 애국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서 BTS의 아미처럼 애플을 좋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맨 밑에 보시면 테슬라가 있죠.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주가나 뭐 상품이나 상품을 좀 애플도 이 아이폰 만들었을 때 너무 거만한 거 많았죠. 물건이 좀 잘못돼도 안 바꿔주고 뭐 그럴 바에는 뭐 그만 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잘 환불도 안 해주고 하여튼 뭐 문제가 많았는데 애플 아이폰 처음에 나왔을 때 지금도 가끔 그런 것도 있죠.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너무 거만한 거 많았지만 팬심이 두터우니까 뭐 회사에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됐습니다. 그런 것처럼 테슬라의 뭐 자동차 가 뭐 저기 용접이 잘못돼서 문짝이 이 틈이 벌어지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러면 회사가 이런 거를 다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테슬라 자동차의 팬들이 그 아미 같은 그런 팬층이 그 오히려 뭐 그 문짝을 우리가 그러면 그 뭐 이렇게 메워서 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것처럼 팬심에 의해서 작용하는 주식인데요. 하여튼 이 애플과 테슬라 그런 건 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1년 뒤에는 오버밸류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는 상승할 거라고 해서 131불 39가 나왔고요.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. 그래서 현재 213불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은 230불 언더밸류 돼 있고 1년 뒤에는
이 밸류에이션보다 좀 더 높은 248불 정도 보고 있습니다. 아마존은 현재 3,100불이고, 그다음 밸류에이션은 3,700불대고요. 그래서 언더 밸류 돼 있고, 1년 뒤에는 이 밸류보다 더 높은 3,800불대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구글 알파벳인데요. 이때는 제가 GOOGL이 아니고 GOG를 썼습니다. 그래서 현재 가격은 1,700불대고요. 그 다음에 이 밸류에이션 가격은 1,720불대고 오버 밸류 되어 있습니다. 이거 제가 잘못 오버 밸류 되어 있죠. 그러니까 지금 고평가 주가가 더 높다는 얘기죠. 그렇지만 이 회사는 이제 1년 지나면 1,900불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. 글쎄요, 구글은 뭐 팬심은 아닌 것 같은데 글쎄 구글도 팬심이 많은 수도 있겠죠. 어쨌든 애플과 비슷한 상황이네요. 그다음에 페이스북은 뭐 이게 돈 표시를 두 개나 적었네요. 그래서 어쨌든 현재 273불이고 밸류에이션으로는 292불이고 그래서 언더 밸류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예, 언더 밸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년 지나면 324불 될 거라고 합니다. 그리고 버크셔 해스웨이는 현재는 226불인데 밸류에이션 이 회사에서는 버크셔 해스웨이는 뭐 A주나 B주나 다 밸류에이션을 해놓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알 수가 없지만 1년 뒤에 타겟 프라이스 이건 제가 야후에서 찾았는데요. 야후에서 236불이니까 지금보다는 한 10불 정도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 제약회사죠. 현재는 152불,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가격은 176불, 언더 밸류 돼 있고 1년 지나면 밸류에이션 가격인 거의 가깝죠. 172불로 갈 거라고 보고요. 그 다음에 금융주인 JP모간 체이스는 현재 가격이 119불,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가격은 116불이니까 아주 조금 오버밸류 돼 있죠. 그리고 1년 지나면 122불이니까 지금 가격이 보다 한 3불 정도 차이 나니까요. 이 주식은 거의 뭐 행보한다. 지금 가격에서 행보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냥 근데 JP모간 체이스는 배당이 한 4% 정도 좀 더 되는 거니까 그 배당만큼 또 이제 올라가는 걸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비자는 현재 가격이 206불이고 밸류에이션은 223불 언더 밸류 돼 있고 그 다음에 1년 뒤에도 이 밸류에이션만큼 225불 로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생필품 회사인 프랙터 갬블은 현재 가격이 136불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은 146불 언더 밸류 되어 있고 1년 지나면 그 밸류에이션보다 약간 더 높은 157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엔비디아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한 3년 동안, 3개월 동안 조정만 받고 있는 주식이죠. 그래서 현재 가격은 520불, 밸류에이션은 565불, 약간 언더 밸류 돼 있고, 이 밸류에이션보다 약간 더 높은 599불이 타겟 프라이스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보험회사죠. 현재 가격은 337불이고요. 밸류에이션은 350불, 언더 밸류 돼 있고, 그 다음에 1년 지나면 밸류에이션보다 약간 더 높은 385불로 될 것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아무튼 주가가 오르는 테슬라는 현재 가격 609.99고요.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으로는 247불이고 아주 많이 오버밸류 돼 있죠. 그렇지만 뭐 더 이거는 평균 가격이니까 밸류에이션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P 레이쇼라든지 뭐 PS 레이쇼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테슬라는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없는 기업인데 어쨌든 지금은 그래도 이 수익이 나오니까 밸류에이션으로 한다고 치면 247불입니다. 그래서 1년 지나서의 그 타겟 프라이스, 이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타겟 프라이스는 392불입니다. 그래서 어쨌든 애널리스트가 현재까지는 다 틀렸으니까요. 하지만 이 사람들이
뭐 항상 틀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? 이 밥만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1년 지나서 이 가격이 된다 그러면은 글쎄요,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 걱정이겠죠.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팬심이 있으니까 어쩔지 모르지만요, 아무도 모르는 거죠. 그래서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이것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재미를 보셨겠죠.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더 비중을 높이는 거는 좀 그렇고요. 그리고 어, 현재 이제 이 비중이 낮은 분들은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 언더밸류 쪽이나 아니면 타겟 프라이스가 좀 더 높게 보는 쪽으로 그런 주식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담으셔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지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5% 정도까지 뭐 이렇게 가져가셨던 포트폴리오를 여기서는 아마 지금의 이 비중을 50%로 더 낮춰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각자 상황에 맞게 이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, 그러면 이제 아까 보신 그 그로스에서, 그다음에 이제 이 중소기업, 그죠? 중소기업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그 이머징으로 가든지 해야 된다고 하니까요. 그리고, 이 움직임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명목 GDP가 4% 이상일 때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어, 지금 당장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이제 경기 회복이 되면서 점점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항상 주식에 있는 분들은 발이 빠르죠. 그 오렌 버핏이나 레이 달리오처럼 벌써 이렇게 옮겨가고 있으니까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빅텍으로만 가지고 투자했던 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첫 번째가 IWM입니다. 이거는 너셀 2000에 투자하는 ETF고요. 그 다음에 이 MSCI 이머징 마켓 전부 다 투자하는 ETF는 EM입니다. 그래서 주로 뭐 중국, 그 다음에 대만, 한국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죠. 그 다음에 한국은 EWY입니다. 그래서 뭐 방역에 있어서는 2020년 동안 2020년에 이 방역으로서는 한국만 하기 힘들었지 않습니까? 그만큼 회복도 한국이 빠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고요. 그 다음에 이 반도체도 한국이 뛰어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이 ETF를 보는 거고요. 또 반도체와 이런 거 연결해서 어, 이제 보는 게 타이완이죠. 그리고 타이완도 방역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EWT입니다. 그리고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이 또 G2 간의 싸움을 하게 되면 그러면 미국이 항상 했던 거 있죠. 뭐 이렇게 그 상대방을 옛날 소련과 했을 때는 소련을 고립시키는 걸 했던 것처럼 중국하고 싸우면 중국을 고립시키는데 첫 번째로 이제 제일 가까이 지내야 될 나라가 타이완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더 지원이 더 가고 그러면은 이제 이쪽으로 산업이 더 크겠죠. 그래서 이제 그런 혜택도 볼 수 있는 것이 EWT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2021년에 어떤 쪽에 더 이제 성장이 있을 것인지 투자의 성과가 있을 것인지를 보는 그 기준으로 해서 투자처를 한번 알아봤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Love once more. Thank you twice.